5월 8일, 다주택자들의 운명을 가를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최고 화두는 단연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인 거예요. 정부는 아직 침묵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벌써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죠. 이건 단순히 세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산 가치를 통째로 뒤흔들 폭탄이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팩트들만 아주 정교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세금의 기본 구조부터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에는 각각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라는 관문이 존재하죠. 취득세만 해도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최대 12%까지 적용받거든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세금으로만 1억 2천만 원을 태워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마지막 수익 정산 단계인 양도세에서 시작돼요.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중과세라는 징벌적 시스템의 파괴력인 거죠. 원래 양도세 기본세율은 6%에서 45% 사이인데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여기에 엄청난 가산세를 얹었거든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산하면 최고 세율이 무려 82.5%까지 치솟게 되죠. 만약 10억의 양도 차익을 남겼는데 국가가 8억을 가져간다면 이건 사실상 국가와 강제 동업을 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유예의 실체예요.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행령을 통해 이 무시무시한 세금을 잠시 미뤄준 건데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던 거죠. 1년씩 연장되던 이 혜택이 2026년 5월 8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유예가 끝나고 중과세가 부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양도 차액이 15억일 때 지금 팔면 5억 6천만 원 정도인 세금이 유예 종료 후 3주택자 기준으로는 10억 6천만 원까지 폭증하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생돈 5억이 날아가는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을 집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연결되는 현상은 필연적인 매물 잠김과 증여 폭증인 거죠.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상황이 오면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길을 택하게 돼요.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니까 82.5%를 뜯기느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결국 시장에 돌아야 할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에 네 번째 변수인 서울의 공급 절벽 데이터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2026년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 대비 35% 이상 급감하고 그 이후에는 더 처참한 수준의 공급 부족이 예고되어 있거든요. 기존 매물은 세금 때문에 잠기고 새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으니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도 가격이 튀어오르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노원구 상계동이나 광운대역 인근 재건축 단지들은 벌써 신고가를 경신하며 이 공포 섞인 심리를 반영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시그널은 정부의 모호한 태도인 거죠.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비난과 시장 안정이라는 실익 사이에서 엄청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워딩을 분석해보면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여지를 남겼는데 이는 시장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 혜택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해야 해요. 무주택자의 박탈감과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사이에서 정부의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죠. 여섯 번째, 공급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냉정해져야 해요. 정부가 발표하는 135만 호 로드맵은 대부분 인허가 기준일 뿐인 거예요. 실제 우리가 입주하기까지는 좋기 10년은 걸리는 장기 과제라는 뜻이죠. 그린벨트를 풀고 신도시를 짓는다는 대책이 당장 내년, 내후년의 공급 부족을 해결해 줄 순 없거든요. 결국 서울의 입지 독점력은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가격 방어력을 넘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리스크 관리 측면도 무시해선 안 돼요. 2022년의 금리 인상 트라우마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풀렸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다시 긴축의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주식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흐름과 별개로 대출금리의 변동성은 항상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여덟 번째, 결론은 결국 확실한 계산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때는 양도 차익의 약 40%가 세금이지만 중과세가 붙는 순간 2주택자는 55%, 3주택자는 65% 이상을 세무서에 갖다 바쳐야 하거든요. 5월 8일이라는 마지노선 앞에서 정부가 유예를 한 번 더 해줄 거라는 막연한 행복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인 거죠. 결국 부동산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누가 먼저 극복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5월 8일 이전에 매도할지
아니면 장기 보유나 증여로 전환할지 지금 당장 전략을 확정해야 해요. 닥쳐서 고민하면 이미 늦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 분석해드린 팩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니까요.